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계속해서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어떤 주도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으면 한 2거래일 정도에 대한 이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완화된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여기 대해서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유리기판 섹터가 좀 가장 좀 크게 인상 깊은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AI의 견고한 수요 이 부분들에 대한 지속은 사실 뭐 단기적 성과보다 좀 중장기 성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블랙엘을 뭐 1년 공급량 모두를 좀 완판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견조한 AI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된다면 지금 AI 칩의 가장 큰 이 희대의 난제가 바로 이 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열일로 인해서 성능이 좀 저하되는 그런 오류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고도화된 어떤 이 소재의 어떤 연구 개발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AI 서버의 경우에는 이 냉각 시스템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기존의 좀 공냉식기법에서 물을 이용한 순냉식 공법으로 고도화가 되고 물도 관리의 어떤 이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이 비전도성 액체에 좀 담가서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로 좀 고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한 바 있었고 소재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발열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LPDDR이라든가 방열 소재 같은 그런 소재들이 이원화돼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가장 빠른 부분에 대한 시장의 어떤 대안으로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판을 유리로 좀 대체했을 때 열을 상대적으로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기술력 내지는 양산 기대감으로 좀 계속해서 부각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현재 기판의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 소재라든가 실리콘 소재에 좀 구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열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취약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연성 있게 가져가기에는 열에 좀 녹을 수가 있고 더 탄탄하게 좀 가져가기에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파손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대체하기보다는 AI 서버에 열을 식히는 방점으로 일단 뭐 계약에는 좀 시작을 좀 한 거고 일단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내년도 SK 앱솔릭스가 사실 내년도 상반기에 부분 상용화를 좀 공언했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 상용화가 좀 예상되고 있는 시점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합작법인을 좀 설립해서 SK 앱솔릭스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2023년도부터 유리기판을 좀 개발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해당되는 것은 뭐 일부 서버에 좀 공급될 수 있는 AI 칩에 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고객사를 일부 좀 확보하고 난 상태에서에 대한 가동률을 좀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어떤 가동률 상향이 실적의 뭐 기여 효과들은 좀 낮아지겠지만 2025년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후발주자죠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이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이 사업 관련된 전략들을 좀 제시하거나 관련주의 어떤 수급량들은 수급 종목 내지는 수급의 어떤 업황의 어떤 수혜 종목들은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뭐 양산이 본격화된다고 해서 해당되는 공정에 바로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공정에 적용되는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것이 좀 의미하고요. 보편적으로 상용화 내지는 대량 양산 체제로 좀 구축이 되려면 최소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더 걸린다는 그런 시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오늘 대체적으로 움직였던 뭐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들은 어떤 실적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 기대 요인들보다는 약간의 어떤 수급적인 어떤 측면을 좀 반영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부 좀 종목들은 좀 접근은 좀 가능하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옥석 가리기 정말로 실적에 연동되는 수혜 종목으로 재편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뭐라고 써놨냐면 네. 아직 된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양산에 들어간다고 한들 정말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수급 논리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필옵틱스가 15%대 급등, HB테크놀로지도 9% 간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수급 논리로 이 지금 유리기판이 움직이는 거라면 대장주 따라서만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최근에 이벤트가 좀 있긴 있었어요. SKC의 경우에는 SK 앱솔릭스가 애널리스트를 좀 대상으로 좀 라인 투어를 좀 시작했고 거기에 7일부터 한 9일까지 미국에서 실제 라인 투어 이후에 오늘 뭐 리포트들이 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여러 개 나왔는데 나왔죠. 아직 이게 공정 전체에 대한 적용 효과들은 미비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2025년도 1공장 말고 2공장도 착공을 하게 된다면 고객사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SKC를 좀 필두로 해서 시장을 좀 선점한다는 관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공급될 수 있는 이 유리기판 관련 장비 내지 뭐 검사 장비가 좀 수혜가 될 수 있고 일부 공정에 좀 적용되는 장비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겠는데 아직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장비의 반입량들은 아직은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뭐 피롭틱스라든가 뭐 JNTC, 뭐 태성, HB 테크놀로지 물론 유리기판에 관련된 검사 장비에 관련된 공급 인력, 개발에 관련된 어떤 이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각은 됐지만 실적과 좀 연동되는 것들에 대한 수치는 앞으로 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경우에도 지난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도 유리기판 만들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뭐 공장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어떤 이 사업 규모를 어떻게 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진행 사항들이 아직은 좀 가시화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아마 4분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시금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유리기판은 이러한 기대 요인들 때문에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고 내년도 SKC가 부분 양산이 시작되고 대상이 되는 뭐 거래선이라든가 고객사가 해당되는 어떤 공정을 좀 택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에 대한 해당 테마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실적에 대한 기여는 아직은 낮지만 계속 우리가 뭐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섹터는 아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주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주들의 실적 기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지금 이 유리판 관련 종목들의 최근 5거래일간에 대한 수급 동향을 좀 봤을 때는 제가 좀 체크를 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는 뭐 한 15%에서 적게는 뭐 한 6% 이상 정도 좀 급등을 좀 했어요. 5거래일 기점에서. 뭐 피롭티스가 이제 5거래일 기준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좀 냈는데 네. 이 부분은 역시나 좀 순환매가 좀 될 거예요. 태성의 경우에는 11.8% 5거래일 누적 수익을 냈지만 오늘 2%대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들 이걸 좀 고려해 봤을 때 같은 유리기판 테마 안에서도 다른 이슈, 다른 어떤 재료가 좀 부각되면서 주가의 어떤 측면들이 좀 달리 반영됐던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상용화라는 어떤 이 단서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를 좀 압축을 좀 해봐야 될 것이라면 저는 뭐 아직은 뭐 장비주보다는 네. 뭐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SKC처럼 사업의 어떤 진출을 좀 명확하게 어떤 이 밝힌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주가 흐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네. 저는 뭐 이어서 뭐 타픽까지 좀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SKC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거래도량 뭐 지금 지난 10월 기점에서에 대한 주가 상승 9월 26일, 25일 좀 기점으로 주가가 점진적인 좀 우상향 흐름들 좀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면서 좀 마무리돼 오늘 하락 마감을 좀 했지만 SKC의 경우에는 상승 구간에 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업황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들은 아직은 뭐 주력 사업이었던 2차 전지 소재, 동박 사업의 경우에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가동률이 굉장히 좀 떨어졌던 그런 구간이었고 3분기 역시도 이 가동률의 부분은 뭐 40%대 미만으로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굉장히 좀 낮아진 실적의 추정치도 계속해서 좀 하향되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작년에 ISC 인수 이후에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확장하고 있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이라는 사업을 시장에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양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견조한 AI 수요에서 현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다소 좀 미흡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만 내년을 좀 기점으로 보면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의 기대 효과가 4분기까지는 좀 미흡할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좀 접근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실적 개선 부분은 동박의 가동률 상향이라는 관점에서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도 1분기에 가동률 상향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인데 해당되는 전기차 공급량들이 오히려 추세를 좀 전환하는 어떤 시점에서 소재 양들이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동박 시장 점유율 1위죠. SK 넥실레스의 어떤 점유율량 상승 부분들은 충분한 실적의 확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가격 전략까지 쭉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종가가 16만 200원인데요. 아마 내일 시초가에도 일부 좀 조정을 좀 준다면 저는 한 16만 원 미만 구간에서 분할 매수인데 16만 원이 깨진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분할 매수입니다.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이 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지금 현재 많은 비중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주는 조정 구간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실적을 확인하고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면서 SK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리기판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